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이렇게 많이 오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저는 2018년도에 한청년의 파산 신청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어요. 제 원래 직업은 법무사거든요. 그래서 그때 선한 울타리에 한 발을 내디뎠고 2020년도에 또 멘토가 되면서 마저 나머지 한 발을 담가버린 김미양입니다. 자, 여기에 이미 저처럼 두 발을 담고 계신 분도 계시고 이제 이 시간이 끝나면 담그려고 작정하고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매우 반갑고요. 또 오늘 제가 선한 울타리 사역을 이렇게 설명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 눈 딱 마주쳤는데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네. 아무 생각 없이 오셨군요. 자, 여기 교회 아까 단체로 오셨는데 저하고 눈 맞추면 위험합니다. 자,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세요? 옆에 돌아보지 마시고 까만 옷 우아하게 입고 계신 집사님이신가요? 네. 혹시 어떤 것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뒤에 분이 대변해 주셨습니다. 대변인을 두셨네요. 네, 이미 맡고 계시고 아이들을 어떻게 더 잘 보살필까에 관심이 있으신 거네요. 우리 이미 멘토분들도 상당히 계실 거고 우리 멘토와 멘티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멘토들이 서 있어야 되는지, 멘토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효과는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 또 아이들한테 나는 너의 멘토야 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 멘티들과 딱 관계가 결연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관계 정립입니다. 멘토라는 말은 트로이 전쟁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오디세우스 왕이 전쟁에 나가면서 내 아들을 맡겼고 그 맡긴 친구가 이름이 멘토예요. 멘토가 우리나라에 1980년도 후반에 월드비전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1대1로 불우한 아이들을 결연을 맺어서 멘토링을 했고요. 지금은 단지 그런 정도가 아니라 국가나 또 기업 안에서도 굉장히 멘토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새로 들어온 자원들을 잘 보살피기 위해서 또 대학생활 잘하도록 진로 멘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활발하고요. 형태도 1대1이 아니라 1대 다수로 이렇게 공동 멘토를 하는 경우도 많고 되게 다양한 형태로 멘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멘토는 지식과 자기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선배로서 멘티들한테 가이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멘토와 멘티의 관계를 멘토링이라고도 하고 그 활동을 멘토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삶의 방향을 알려주고 아이들 안에 있는 잠재력 그것들을 끌어내주는 그런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멘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 딱 만나면 물론 내가 친구 같은 친밀함이 있는 것도 필요하고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 아이와 정확하게 멘토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우선돼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멘토가 될 것인가 하는 건 이 강의를 들으면서 조금씩 알아가게 되실 건데요. 여러분 혹시 보육원생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실까요?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그저께 저희 딸과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딸,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이 애를 숨풍숨풍 많이 낳을까? 그랬더니 딸이 뭐라 하냐면 엄마 이제는 출산 정책 가지고는 뭔가를 기대할 때는 이미 지난 것 같아. 굉장히 단호박이에요 얘가.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는 모두 인구 절벽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사실은 대한민국이 소멸할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국가 사회적인 눈으로 본다면 우리 멘티들이
정말 소중한 자원이죠. 그런데 이 친구들의 배경이 보육원이라는 이유로 달리 취급되어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 여전히 부인할 수 없는 편견을 갖고 있고 낙인을 찍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 어떻게 보이시나요? 버려진 아이, 그리고 또 발견되었으니까 그나마 우리가 보살펴야 되는 연민의 대상,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지켜진 아이. 자, 선한 울타리는요, 멘토들에게 부모가 되려고 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되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모의 이야기를 조금 우리의 경험에서 끌어오고 싶습니다. 여기에 자녀를 길러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 모두 손 다 들어보세요. 이 중에서 우리 아이는 한 번도 사고를 안 쳤다, 속은 안 쓰겠다 하시는 분을 제외하고는 다 손 내려주세요. 한 번도 우리 아이는 사고를 안 쳤다, 속을 안 새겼다, 그러면 들고 계셔도 돼요. 오, 저기 한 분 축하해 드릴게요. 축복합니다. 자, 아이를 낳으면 부모가 낳으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그 전에 계시던 저희 목사님, 박은정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이가 속을 새긴다고 해서 그 아이 보고 불효막심하다고 말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아이가 태어나서 3살까지 당신들에게 할 평생 효도를 다 했다. 당신들이 이 아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냐? 얼마나 많이 웃었냐? 그걸로 족하다. 맞는 말인가요? 그런가요? 아이가 응애 웁니다. 엄마가 가서 아이의 젖을 물리깁니다. 꿀떡꿀떡 젖을 먹는 애를 보면서 아이고 우리 땡땡이 예쁘네, 젖도 잘 먹네. 또 애기가 웁니다. 엄마가 기저귀를 갈면서 아 우리 땡땡이 똥도 예쁘게 싸네, 아 예쁘네. 그리고 아이가 이제 고개를 갸웃갸웃하고 가눌 때에 그땐 집안이 전체가 난리가 납니다.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우리 애가 걷기로 작정했나 봐, 이제 걷기 시작했나 봐. 그러다가 좀 더 있으면 아이가 옹알이를 하면 그때 회사 가서 떠듭니다. 우리 애가요 엄마 소리를 했어, 아빠 소리를 했어, 천재인가 봐. 자, 아이가 그렇게 어릴 때는 우리는 그 아이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근데 조금 아이가 자라니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3살쯤 되니까 자기가 숟갈을 들고 퍼먹겠다고 합니다. 절반 이상 흘리면서. 자, 마트에 데려갔더니 들어 눕습니다. 아이한테 조그만 장난감이라도 지어줘야 그 마트에서 질질질질 끌고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그런 얘기하죠. 미운 7살. 그 얘기는 벌써 옛말입니다. 미운 3살, 죽이고 싶은 7살. 그죠? 예, 이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면 집은 정말 초토화된 전쟁터를 방불하게 됩니다. 그럼 한숨 푹 나오시오. 내가 저것을 놔가지고 미역국을.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힘들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장로님, 왜 그럴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이 아이가 존재만으로도 나한테 기쁨이었는데 왜 조금 자라면서 달라질까요? 왜 힘들어질까요? 애가 넷이잖아요. 애가 넷인데 정답을 얘기 안 하고 가만히 계세요. 자, 이 정답을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만물을 만드시면서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람을 만들 땐 심히 좋았더라. 존재만으로. 네가 인류대학에 가지 않아도, 네가 1등하지 않아도, 네가 대기업에 가지 않아도, 네가 추석 때 용돈 봉투를 주지 않더라도 나는 너의 존재만으로 소중해. 존재 대 존재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아이가 미워지기 시작할까요? 그것도 성경에 나옵니다. 하와가
사단한테 미혹을 받을 때 어떻나요? 선악과를 보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고 코로 또 촉감으로 우리의 감각을 활용해서 우리는 상대를 평가합니다. 판단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이 이제 키워온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하셨으며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될 멘티들에게 어떤 경험을 하게 되실까요? 우리는 판단과 우리의 경험을 내려놔야 될지도 모릅니다. 존재 대 존재로 만나야 될지도 모릅니다. 존재를 우리는 being이라고 부릅니다. B-I-N-G. 자,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말을 doing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doing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애 잘 키울까? 열심히 책도 보고 강연도 쫓아다니고 그러면 강연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많은 doing에 집중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그 수요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되던가요? 되던가요? 아니에요. 자, 우리가 존재에 집중해야 된 또 하나의 이유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나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라고 돼 있어요. 형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잊지 말아야 되는 거, 관계성.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 같이 교제하시면서 기뻐하십니다. 관계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관계가 깨어지면 아파합니다.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 같이 협력해서 교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관계성이 또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죄성 때문에 덮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 doing에 집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파합니다. 그 아이의 행동을 보고 내가 아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being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존재와 존재로. 네가 있는 것 그 자체, 그 존재, 그것을 내가 보고 나도 존재로 다가가서 존재 대 존재로 만났을 때 이 아이를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멘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무한한 능력이, 가능성이 있고 또 그 안에 말도 가늠할 수 없는 정말 대단한 내적 자원들이 있고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가 참 특이한 게 요만한 어항에 넣어놓으면 10cm, 연못에 풀어놓으면 25cm, 그리고 강물에 풀어놓으면 120cm까지 자랍니다. 정말 놀랍죠? 자, 우리 멘티들은 자기의 환경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항이 돼줄지, 연못이 돼줄지, 강물이 돼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 물고기 혼자만 자라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 멘토들도 같이 성장합니다. 관계는 소통입니다. 소통하면서 같이 자라는데 내가 그들을 존재로 인정해 줄 때 그들의 잠재 능력을 발휘하게 하고 그들이 자기의 유능성을 경험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랄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멘토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같이 동방성장을 해요. 제가 최근에 7월 달부터
한 3년 이상 멘토를 하셨던 분 6분을 상대로 인터뷰를 하고 그걸 이제 바탕으로 논문을 쓰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한결같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옛날보다 더 나은 어른이 되었어.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고 나의 가치관이 변했어. 그리고 나의 신앙의 깊이가 달라졌어 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설교 시간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식구다라는 성경 본문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어요. 추석 명절에 온 식구들이 다 모이는 자리에서 굳이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나의 십자가 같은 나의 식구들, 그렇게 느껴지는 십자가를 절대로 놓지 마라. 그 십자가가 당신을 살린다. 살리기만 하겠습니까? 성장도 시킵니다. 성장이 정말 얼마나 성장이 되냐면 제가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나 사람 됐어. 제가 그런 얘기 가끔 해요. 근데 이 6분의 멘토링이 정말 평탄하기만 했겠습니까? 아니요. 정말 눈물 빼는 일들 꽤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물어봤어요. 언제까지 멘토링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한 분이 뭐라 하냐면 나 친정엄마까지 할 건데? 야, 그걸 멘티한테 얘기를 했대요. 겁 없이. 이분 참 물색이 없어요. 난 너의 친정엄마까지 할 거야. 또 한 분은 그 한 분은 굉장히 마누라한테는 정말 무심해요. 정말 무심의 극강을 이루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글쎄 뭐 생각해 본 적 없어. 그런데 죽을 때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뭔 소리야? 당신의 멘티가 당신보다 돈을 더 잘 벌어. 이제 그만해도 됐잖아. 근데 하겠대요. 계속 하겠대요. 왜 할까요? 뭐지? 어떤 경험을 했길래?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거는 있잖아요. 경험을 설명만 해갖고는 알아들을 수 없어요. 마치 그 두리안 같아요. 두리안을 드셔보셨나요? 저는 아직 못 먹어봤어요. 제가 비위가 약해서. 근데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두리안을 한번 도전해 볼 생각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 멘토에 한번 도전해 보실 생각이 드셨을까요? 그러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멘토의 역할은 뭘까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선 친구보다는 멘토가 되어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멘티들은 남들과 의논하고 소통하고 자기의 고민을 얘기하는 데 익숙하지 않아요.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고 이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멘티들이 제일 의지하는 게 누구냐면 자기 또래 친구들이에요. 무슨 일 생기면 친구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도 우리는 또 교훈을 받을 수 있죠. 성경에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지만 그 지혜를 유산으로 물려받지는 않았어요. 안타깝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지혜로운 장로들의 탁월한 식견은 무시하고 자기하고 같이 나고 자란 친구들의 얘기를 듣죠. 그리고는 나라가 쪼개지죠. 자기 친구들에게 뭔가를 얻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그럴 때 이 친구들에게 경험 많은 어른이 있으면 그 멘토가 바로 그 역할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정말 와서 아이들이 우리한테 상의를 한다면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겁니다. 정말 그러냐고요? 그럼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장기나 바둑을 두는 장면을 보신 적 있죠? 그 중에 장기나 바둑을 두는 분들 중에 가장 고수가 누굴까요? 맞히는 분은 치킨 쏘겠습니다. 가장 고수가 누굴까요? 빙고. 혼수 두는 사람이 이따 저 좀 뵙고 가요. 저 약속을 지킵니다. 혼수를 두는 사람이 가장 그죠. 그가 급수가 몇 급이든 상관없이. 왜냐하면 조금만 한 발만 물러서 있으면 바둑판이 훤히 보이니까요. 자, 정말 여러분 그 슈퍼비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저 같은 상담사는
슈퍼비전을 가끔 받습니다. 내가 내 내담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답답할 때 슈퍼바이저를 찾아가서 슈퍼비전을 듣습니다. 슈퍼비전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쪽에서 막 속도를 내서 달려와요. 근데 직각 쪽에서도 어떤 사람이 막 달려와요. 둘은 모퉁이에서 부딪히게 돼 있죠. 그러나 둘은 모르죠, 그 운명을. 그러나 살짝 위에서 조금만 올라가서 보면 그게 보입니다. 이게 바로 슈퍼바이저의 역할이죠. 여러분은 그들이 부딪히지 않도록 길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먼저 걸어봤으니까, 내가 먼저 경험해 봤으니까 충분히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멘토링이 그렇다고 무조건 그 친구들에게 교훈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평상시에 이 멘티들이 멘토로 인정할 때 그게 가능합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나한테 먼저 찾아와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가서 의논할 어른이 있어. 그는 내가 의논하면 같이 고민해 줘.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이런 신뢰가 형성되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멘티들을 자주 만나셔야 돼요. 정기적인 만남을 가지셔야 되고요. 사람들은, 특히 멘티들은 말보다 행동을 보면서 더 많이 배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후원자가 항상 30-40분 늦게 약속 시간에 왔답니다. 멘티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이분이 오셨고 기껏 하는 말이 신앙이 어떻고 저떻고 인생이란 어떻고 저떻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실컷 늘어놓고 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 관계가 몇 개월 만에 단절이 되었죠. 다 알고 계시겠지만 관계의 첫 번째 단계는 먼저 마음을 다해 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입은 하나고 귀는 둘이야. 그러니까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로 해야 돼. 그렇지만 이걸 실천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모임이든 가서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누가 내 얘기를 잘 듣고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자기가 얘기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들이 보통의 대화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듣는 게 별로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부럽기는 해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멘티가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저 들어주세요. 여러분 경청이라는 글자를 아시죠? 여기 한자들을 다 잘 아실 테니까 제가 싸우진 않았지만 경청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울일 경자는 사람 인자에다가 비수할 때 비자에다가 머리 숫자입니다. 사람이 비수에 찔렸듯이 푹 머리를 숙이는 거. 그 사람한테 몸을 확 기울이는 거. 이게 기울일 경자입니다. 청자는 어떻고요? 청자는 우리 귀가 왕과 같은 귀와 10개의 눈으로 한 마음으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정말 왕과 같이 모든 얘기를 다 듣고 10개의 눈으로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리고 내가 그 친구와 한 마음이 되어서 들어주는 게 경청입니다. 자, 여러분 메라비안이라는 심리학자 연구에 보면 의사소통하는 방법의 언어적인 소통이 차지하는 비율은 7%라고 합니다. 비언어적인 방법이 나머지 93%를 차지하죠. 상대방의 눈을 마주치며 상대방에게 몸을 기울이며 또 상대방이 말할 때 그렇지 그랬어 추임새를 넣어주면서 그 사람의 표정을 따라하면서 같이 울먹이면서 자 이럴 때 상대방은 내 말이 온전히 수용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멘티들은 멘토와 만나는 것이 즐겁고 기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나오고 친밀해지면 개방을 하고 자기 진솔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왜냐? 이 친구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꺼려합니다.
낙인, 편견 이것 때문에 자기가 어느 출신이라는 걸 되도록이면 숨긴 것이 습관화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렇지만 얘기를 들었을 때 바로 답을 주려고 하거나 내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예단을 하거나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에요. 제가 유년부 교사인데 이제 올해로 15년째예요. 근데 이 유년부 아이와 저번에 저희가 예배 시간에 공동체 게임을 했어요. 저희 반 아이들이 절 닮아서 되게 좀 시쳇말로 지랄 맞고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딱 나가서 문제를 하는데 4명 중에 1명이 계속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틀린 애를 옆에 애가 확 밀었어요. 이 얘가 놀라가지고 이제 막 울어요. 그래서 얘를 안고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면서 제가 뭐라 했냐면, 우리 땡땡이 넌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자꾸 실수해서 속상했구나. 그랬더니 얘가 뭐래요? 아니요, 아무개가 밀어서 속상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가 밀어서 너 놀랬구나. 그랬더니 아니요, 무서웠어요. 여러분, 9살의 마음을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게 문제예요. 자, 상담사로서 10년을 일을 한 저도 이렇게 예단을 갖고 실수를 합니다. 물어봐 주세요. 아무리 뻔한 얘기라고 하더라도 상대방한테 물어봐 주세요. 네 마음이 어때? 네 생각이 어때? 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점을 갖고 있어? 물어봐 주세요. 얘기를 해요. 근데 듣다 보니까 한심해요. 저렇게 바보 같은 생각을 하다니. 근데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판단하지 마시라고. 그가 아무리 한심한 대답을 하더라도 판단하지 마세요. 대신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강점이 무엇인지 자원을 끌어내서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이 우리 멘토의 중심입니다. 문제에 매몰되면요, 이거 못해요. 그러니까 실수하고 또 엎어지고 넘어지더라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이 아이가 스스로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 옆에서 작은 등불을 켜고 발밑을 비춰주면서 같이 걸어가 주는 게 멘토의 역할입니다. 이 멘토라는 게요, 참 웃긴 게 잘하려고 하면 끝도 없고요, 일이 안 하려고 하면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마치 가정주부들이 가정 살림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첫째 해야 할 일은 생활 습관을 잘 들이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등학교 때 애들 보세요. 고등학교 때 잘 짜여진 수업 시간 하다가 학교 가서 대학교 가서 맨날 강의 시간에 늦고 레포트도 제대로 안 내고 학사 경고 맞고 그러죠. 가정에 있는 아이들도 그래요. 그런데 멘티는 갑자기 자유로워졌어요. 퇴소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이게 습관화 안 되어 있으면 힘들어요. 청소도 안 하고 설거지도 미루고 또 학교도 늦게 가고 뭐 그런 일들이 생겨요. 자,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것이 처음부터 습관을 제대로 만들어주는 것보다 배는 어렵습니다. 스스로 규칙을 잘 정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습관을 잘 들이게 해주세요. 심지어는 전기요금을 내야 되는지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되는지 모르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런 것들도 챙겨주세요. 작은 목표를 정하고 자기가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성인 초기이기 때문에 진로가 되게 중요합니다. 진로지도. 지적장애인 친구라도 그에 맞는 일이 있어요. 저의 멘티도 장애 등급이 있어요. 그리고 3년 동안에 군소리 안 하고 직장 잘 다니고 있어요. 꼬박꼬박 적금 붓고 있어요. 3년 지나면 3천만 원 된다고요? 눈이 땡그레져서 그 통장을 잘 채워가고 있어요. 정부의 지원 체계가 되게 다양합니다. 어떤 친구는 헤어 미용사가 됐는데 한 달에 수입이 1,000만 원이래요. 부러우시죠? 저는 좀 부럽더라고요. 자, 멘토를 하면서 가장 당황스러운 일은 피해를 당하거나 또 범죄에 연루됐을 때예요.
이게 흔한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유별난 일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법무사잖아요. 엉덩이가 무거워서 18년 동안 그 일을 한 자리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다양한 법률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어요. 멘티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세 가지가 다른데, 첫째는 멘티들에게는 울타리가 없어요.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없다는 걸 주위 사람들도 잘 알아요. 세상은 넓고 악한 자들은 많아요. 그들이 그것을 악용하고 접근해요. 그런데 두 번째, 이 친구들이 그걸 경계하지 않아요. 공교롭게도 누군가 나한테 친밀하게 다가오고 친절을 베풀고 그러면 사회에서 만난 지 얼마 안 됐고 걔 이름밖에 모르는데 돈을 떡 빌려줘요. 그리고 못 받아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일을 당하면 포기해요. 자기의 권리 회복을 위해서 싸운다는 걸 몰라요. 싸워본 적이 없으니까, 같이 싸워준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 도움이 있다면 이 친구들은 싸울 힘을 냅니다. 그리고요, 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정말 놀랍게도 다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돼요. 왜요? 멘티 뒤에는 멘토가 있고 멘토 뒤에는 하나님 최고의 백이 있으시니까요. 그렇지만 예방은 필수죠. 자, 멘티들한테 가서 잘 얘기해 주세요. 자, 제가 또 두 번째 퀴즈 한번 낼게요. 세상에 없는 세 가지가 있대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왜 웃으실까요? 모른다는 뜻이죠. 네. 치킨 쏘기 전에 먼저 제가 답을 얘기해 드릴게요. 정비공이 없답니다. 정비공. 정비를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정답은 없습니다. 비밀도 없지요. 그리고 공짜가 없습니다. 아이들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이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공차. 도장 찍기 전, 서명하기 전, 송금하기 전, 이 전을 강조하세요. 반드시 나한테 전화해. 그리고 공짜는 없어요. 그리고 나한테 친절하게 다가오는 사람, 잘 모르는 앱 차단하라고 알려주세요. 이 전공차,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그래도 피해를 많이 줄일 수는 있습니다. 진짜로요. 정말 안타까워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멘티들이 감사의 중요성을 배우길 원합니다. 멘토들이 먼저 몸으로 해주세요. 어떤 멘토분이 밥을 사면서 너무 밥이 맛있어서 멘티 보고 그랬대요. 야, 너 이렇게 맛있는 밥집 어떻게 알았어? 야, 이거 알려줘서 너무 고마워. 그랬더니 멘티가 저 그런 칭찬 처음 들어봐요. 여러분, 또 이런 얘기도 했대요. 너희들이 잘하니까 내가 선한 울타리에서 칭찬을 받아. 정말 고마워. 그랬더니 멘티가 그렇게 표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소통이에요. 이게 관계라고요. 땡큐 테라피란 말이 있어요. 아이들에게는 어려서부터 유기 경험, 애착 형성의 부재, 거기서 오는 심리적 불안감, 불신, 좌절감, 원망, 상실감, 분노,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이 그 안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무엇보다 외로움, 두려움이 가장 그들에게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처받은 심령을 치료할 방법은 감사입니다. 감사를 알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표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감사를 하세요. 성경에 수도 없이 써 있어요. 감사하라고. 정말 좋은 의사이신 우리 하나님의 처방이니 틀림없어요. 땡큐 테라피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청년들의 건강한 자립입니다. 건강한 자립은 건강한 의존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를 의지하다가 이제 완전히 자립한 것처럼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도 이제 준비를 마치고 자립하도록, 건강하게 자립하도록 도와줄 기회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두리안에 도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멘토링에 대한 책을
좀 짧은 시간에 한 보름 만에 다 쓰느라고 좀 부실하긴 했으나 한 13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 오픈돼 있을 겁니다. 이 책을 쓸 때 제가 취지가 이거는 국보기였으면 좋겠어 라는 거였어요. 요리책을 공부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그때그때 열어보세요. 조금 도움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로써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